후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자 초청토론의 진행을 맡은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신기원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각 후보자들의 유세가 한창 벌어지고 있으며 그 열기 또한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태안군수 후보자 여러분을 모시고 공약과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태안군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태안군수 후보는 총 3명이 등록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는 3분 모두 참석했습니다. 좌석은 토론회 시작 전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무소속 가세로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수연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한상기 후보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자 초청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 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 연설이 있고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답변 및 후보자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마무리 연설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자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 발언 종료 30초 전에 타종이 1번 울리고 종료 10초 전에 타종이 2번 울리며 시간이 종료되면 타종과 함께 전원이 꺼지게 되므로 후보자들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언 시간입니다. 한 후보자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기호 4번 가세로 후보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태안 군민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저는 기호 4번 가세로 후보입니다. 지난 경선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질것 1위를 달려온 가세로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지난 선거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한결같고 우직하게 군민 여러분을 만나고 다니는 저 가세로를 보고 지지해 준 것이지 당을 보고 지지해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태안은 앞으로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태안, 누구나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태안, 그리고 경제가 융성한 태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차례가 반드시 지켜지는 태안을 저 가세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여러 군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태안 군민의 후보 기호 4번 가세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이수연 후보 기조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이수연 후보입니다. 요즘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십니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현실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태안은 복군된 지 25주년이 되는 청년기입니다. 이제 태안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구시대적인 인물과 낡은 세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태안군의 젊은 부군수로 일해왔습니다. 읍면과 군청, 도청과 국제사무소 근무까지 행정 경험도 다양합니다. 저는 소통하는 군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젠 행전을 혁신할 수 있는 젊은 군수로 교체해야 합니다. 태안제일주의, 민생제일주의로 태안을 가장 역동적이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휴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한상기 후보 기조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 한상기입니다. 어느덧 6.4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군수가 되느냐에 따라 태안의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라는 직책은 하고 싶다고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할 수 있어야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적임자라고 말하지만 그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는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군정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보다 창의적이고 경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진자치운영을 통해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안에는 능력있고 힘있는 집권여당 소속 군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민선자치가 시작한 데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태안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여당 소속 군수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바로 기회입니다. 행정에 관한 경험이 많고 힘있는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가 꼭 군수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세 분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이수연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한상기 후보와 가세루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이수연 후보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으므로 한상기 후보와 가세루 후보는 이수연 후보의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대립된 주민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최종 결정 이후 더욱 격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현재 진행 중인 주민 갈등과 최종 결정 이후에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만을 의식해서 주민 갈등을 회피하는 군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지역 공동체 화합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군민 화합의 책임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찬반 주민 간 대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태안군과 서산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입니다. 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태안 북부 지역, 특히 원북면과 이원면이 개발해서 소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충남도에서 이원 만대 지역과 서산 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현수교 건립 계획도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와 협의해서 반드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이 군민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상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이 가로림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에 따른 주민 갈등은 더욱 심화되리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요인은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하나는 견해의 차이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견해의 차이일 경우는 사업 주체, 주민,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장단기 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상호 의견을 접근해 가는 데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해의 차이인 경우에는 이 사업의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상응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주민 갈등의 근원적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이든 주민 간 갈등 해소책이 병행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상처 그리고 결국은 원활한 사업 추진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해 관계자들과 군민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가세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냐 환경 보전이냐 많은 부분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갈등 봉합 방안은 공정한 조정협의의 설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경제적인 피해 보상안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야지 그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원북과 이원의 개발이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육교라도 대안으로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향후에 반드시 서산과 태안, 즉 대산과 만대에 이어지는 관광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디자인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총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총의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한상기 후보가 기호 2번 이수연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이수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북부 지역에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로리만 발전 사업소 건설과 관련해서 북부 지역 개발과 어떤 영향관계로 그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태안 북부 원북과 이원면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불균형한 발전이 없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로와 관광 개발 문제, 또 주민 소득 향상 방안을 비롯해서 현수고 연결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서산시장과 안희정 도지사와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좌고우면하면서 군민들의 어려움과 갈등을 외면하는 군수는 절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기호 4번 가세로 후보가 기호 2번 이수연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이수연 후보께서 오랜 동안 군에서 부군수로 근무를 하셨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원북과 이원의 북부권 개발이 많이 소외됐습니다. 또 지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림망과 관련돼서 현수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현수구 연결과 관련된 문제는 도에서 현재 기본 구상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용역이 실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역시 세 분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먼저 답변한 한상기 후보에게 가세로 후보와 이수연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할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태안군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서부발전 본사 이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부발전 본사 이전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 주민과 이주 주민 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한상기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예, 서부발전 본사가 내년 7월 이주를 앞두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발전 본사가 이주하게 되면 본사 직원과 그들의 가족 등 약 3천여 명이 우리 태안군으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그러나 서부발전과 우리 태안군의 생산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서부발전에서 90호기 발전 건립 이후 예상되는 환경오염 심화, 교통 혼잡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폭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높여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태안군에서는 이들이 가족과 함께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여건과 쾌적한 주거 환경 등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가세로 후보 답변해 주시죠. 한상기 후보께 본인 의견을 서부발전 본사 이전은 태안발전에 획기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 의료, 문화예술 등 정주 여건이 미흡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상상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 중, 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득이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검토사항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력업체 유인을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부발전과 상생 차원에서 재능교부 그리고 자원봉사 이 부분에 대한 사회 유기적인 시스템이 빨리 이루어져서 조속히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서부발전 본사 이전과 실질적인 인구 유입 문제는 교육과 의료, 문화, 삼박자가 맞아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서부발전 주변 지역에 초, 중, 고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직원들이 아이들을 태안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백화초, 화동초, 태안중학교, 태안여중, 태안고등학교, 태안여고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실, 학교 도서관, 식당, 실험실 등 교육시설 개선을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잡무를 줄여드리고 교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관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모든 학생들에게 연간 4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해서
부모님들의 등록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연간 1억 6천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순차적으로는 정주 환경과 의료 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호 4번 가세로 후보가 기호 1번 한상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한상기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양질의 교육 여건, 또 쾌적한 주변 여건, 그리고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 인프라 구축의 방안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양질의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각급 학교마다 기본적인 지원을 좀 확대하고, 특히 우리 우수 그 고등학교를 양성을 해서 우리 그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대학에 우수 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주하게 될 사원 가족들이 가장 큰 걱정이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학 진학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서 대학 진학의 수준을 좀 높이고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기호 2번 이수연 후보가 기호 1번 한상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게 태안 군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님은 마이스터교 건립 공약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도 좋지만 군내 초중교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후보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 후보께서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초중고의 전반적인 개선도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교 같은 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동원해서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좀 새로운 측면의 어떤 교육도 한번 강구해 보자고는 측면에서 그런 공약을 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세로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이수연 후보와 한상기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실 것이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태안군 연간 관광객은 850만 명에 이르렀고 이제는 1000만 관광객 시대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만족할 만한 면은 아니라는 그런 평도 있고, 늘어난 관광객 수만큼 주민 수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산업 기반이 열악한 태안군에서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세로 후보부터 하시면 됩니다. 정말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 주 서입원인 태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객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 점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 관광 특구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123만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태안을 다시 찾는 그러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분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 기본적 바탕 위에 군민들의 서비스 마인드다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온 손님이 다시 계속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마인드의 형성이 다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나 볼거리가 아니고 우리 태안만의 특색을 살리는 공건 미술 차원에서의 관광지의 변화를 면모하고 서비스 마인드로 다시 재무장해서 많은 분들이 태안에 오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태안관광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함께 태안 구도심, 재래시장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체된 말리포와 연포의 명성도 되찾아야 합니다. 말리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서해안 음악제를 열어 강릉, 통영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음악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욕장 주변에 각종 수상 레포츠 시설을 확대해서 젊은이가 넘치는 해변을 만들겠습니다. 남면 한서대 일원의 항공 레저 스포츠 클러스터를 만들고 2020년에 국제 해양 레포츠 제전을 태안군에 유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안의정 도지사와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북부권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펜션 일변도를 벗어나서 야구와 텐트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가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상기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천혜의 해안 자연경관과 많은 해수욕장 등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중국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여건이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었다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태안을 찾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문제와 이들 관광객이 머물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안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먼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백과산성을 복원하고 서해바다와 가로리만 그리고 천수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타워 건립 등 백과산 종합관광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관광객이 필수 코스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서해 해산물을 이용한 예식업 특구 지정, 해변 경마장 등을 건설해서 다양한 관광 산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말부터 대산항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중국 관광객이 태안을 꼭 거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종합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먼저 이수연 후보가 가세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태안의 천연 식재료를 활용한 먹거리 문화의 고급화도 또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태안군을 대한민국의 식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식도락가들을 태안군으로 불러들여 우리 농어민들이 정성 들여 키우고 잡은 식재료가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 공약에 대한 가세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이수연 후보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태안의 특산물 많이 활용하고 또 판매하고 해서 수익도 보장받고 또 관광력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상기 후보가 가세루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안의 경우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서 해변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이 관광객들이 소비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는 태안읍을 거쳐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관광객의 태안읍 유인책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태안읍을 거쳐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는데, 진입로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군청 앞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어서 태안의 상설시장과 서부시장을 거쳐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우선 추진을 하겠고요. 태안시장에 오면은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옛길을 조정해서 우리 태안의 경의정, 그리고 근민당, 모계당, 그리고 샹교, 백화산의 마의 삼전물에 이르기까지 가족들과 함께 식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융합해서 해나가는 그러한 유인책과 개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태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 내용을 검증해보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5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당 한 번의 기회를 드리고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이왕이면 두 후보에게 차례로 질문하고 또 질문을 들으신 후에 반론을 하실 게 있으면 또 반론하셔도 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각 후보당 5분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행자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토론 종료 30초 전에 타종이 한 번 울리고 종료 10분 전에 타종이 2번 울리며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면 타종과 함께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토론 시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2번 이수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상기 후보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한 후보님은 공직 선배이고 또 업무에 대한 집착 또 행정을 풀어가는 수완 많이 배웠습니다. 태안군의 정치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낡은 정치로는 태안군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안에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낡은 정치로는 태안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한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 고발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다짐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래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태안 군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충정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후보 질문한 내용 중에 본 후보가 경선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취하 의견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고소고발한 사실이 없다고는 점을 분명히 바로잡고 또 지금 이 지방선거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직자를 뽑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이 낡은 네, 정치 하나님 구정식 잘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창조 경제를 주창하십니다. 저는 창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창조 경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혁신하고 공무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윗사람만 바라보는 권위적인 행정, 줄 세우기 행정으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한상기 후보님, 과거 내무부식의 권위적 행정을 혁파하고 21세기에 맞는 행정혁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 그렇습니다만 특히 공직사회에는 우리 공직자의 의식의 변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이 후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쉽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도 공직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후보님, 우리 이 잘 후보가 네네. 실질적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더욱 더 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는 태안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난해 태안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가 397명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1.09명꼴로 태어납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하루에 1.3명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획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2,000만 원, 셋째는 3,0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끌어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태안군 의료원에 응급분만센터를 만들어서 원정 출산하지 않고 태어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세로 후보님이 생각하는 저출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배려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시급히 요구하는 부분에서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획기적인 대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출산장려협회 전국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상기 후보 주도로 자유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이수연 후보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이 상당 기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도전하신 데에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오래전부터 그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연말 정기 인사 때 일찍 좀 선언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3월 말인가요? 늦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렇게 선거에 돌입하게 되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본 철학을 기조로 해서 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선에 도전한 것도 바로 민심과 함께 더불어서 행정을 하고 싶다는 그런 도전의식, 도전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일찍 명예퇴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가 후보님께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서두 말씀에도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1위를 쭉 달리던 본인께서 이렇게 무소속 출마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그 새누리당 군수부 경선 때 그
가 후보님께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경선을 중앙당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아주 새롭게 우리 가 후보께서 요구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수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또 경선을 참여를 안 하시게 된 어떤 그 사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제가 경선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은 왜 제가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고쳐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저 스스로 많은 양보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연후에도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의 부득이 참석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제가 아까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후보님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제게 질문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와 여러 가지 숙고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그 의도를 알면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 활용하셔서 예.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가 후보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생각을 할 때에 저희 요건이 다 수용됐다고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어떤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시는 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가세로 후보가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선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한상기 후보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합니다. 그 세월호 사고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태안 지역 많이 바쁩니다. 고단합니다. 우리 지난번 매니페스토 협약식 할 때에도 로고송을 틀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독 혼자만 로고송을 크게 틀고 다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자중을 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만 그걸 들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 후보님께 하신 말씀은 아주 유념해서 크지 않게 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군수 후보 셋 중에 유독 한 후보 혼자만 틀고 있는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남은 시간 활용해 주시죠.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지에 보면은 지역별 공약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별 공약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한 후보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설 현대화 그리고 주차장 확보, 소공원 조성
이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야말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변화가 척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을 협동조합 형태로 변화하고 방문하는 손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또 온라인 장터 개발,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손님 기다리는 그 자체보다도 적극적으로 경양각지에 다니면서 우리 물건, 우리 특산물 팔아주게 하는 거, 이거 시장 활성화 부분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한상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먼저 예, 답변하시죠. 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우선 대강다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와 품질 향상 그리고 서비스 향상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 문제도 당장 기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요. 주차 공간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 먼저 제가 질문드린 또 지금 지역 공약 질문하신,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도 물론 이제 지역 들어가요. 공약 먼저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래는 이제 활성화 공약이고요. 네. 지역 공약을 왜 만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말씀을 해주실까는 그런 말씀. 글쎄요, 그거는 뭐 상대 후보의 공약을 왜 안 만들었냐 그러면 그건 여기서 아니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각 읍면의 공약이기 때문에 예. 각 읍면의 공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후보별로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또 좋은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또 그 부분대로 정의를 할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각 읍면의 공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럼? 왜 이런 공약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러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아 그러면은 이 읍면의 공약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읍면별로 공약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남은 시간 혹시 이수연 후보도 지역별 공약이 없다는 데서 혹시? 네, 저는 지역별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공약집을 나중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다. 예. 예. 지금까지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 예비 질문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권한이지만 정실 인사 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출발에 인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한상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이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인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인사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면 어떠한 그 운영면에서의 공정한 운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면 이 인사 운영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전 조직원에게 공개를 하고 이 지침 운영을 하위직에게 대폭 이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준 작성할 적에 그 실적이나
능력 부분을 좀 확대 가미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운영은 가급적이면 하위직에게 이렇게 위임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세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조직 관리에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기관장 생활을 약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엄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되면은 저는 우선 인사 부분과 조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개선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하위직도 참여하고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관장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인사권을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기에 상응한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관장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자기 일만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보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수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전 군수의 자리가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지역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사도 오너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인사 탕평책을 실시해서 측근의 폐해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연공 소열과 능력자 발탁의 조화를 이루어서 조직의 안정성과 혁신성을 조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24%를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서 농업 또 노동력 기반까지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세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우리 태안군의 급격한 고령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4,500명, 즉 23%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노령화되는, 고령화되는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한 가지 한 가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우위를 정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체 능력이라든지 또는 영농법인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이야말로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수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노령 인구 과속화 방안은 대처 방안으로 노인층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방문 보건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의료원 주변에 실버 노인 병원을 유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동력 기반 붕괴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제도, 또 장기 임대차 사업, 농지 구매 수위탁 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력 상실을 해소할 이런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상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그 고령화 문제는 이게 급작실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 내 고령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 준비가 미흡하고 또 본인들도 그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나이가 드셔도 어떤 사회에 참여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인 복지시설을 어쩔 수 없이 확대해 나가서 그 시설을 통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그 양면역으로 이렇게 대처를 강구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연설 시간입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수연 후보 마무리 연설 해주시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논과 밭에서도 사업을 하시는데도 참 힘들고 신명나지 않으시죠? 이제 선택의 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장의 나쁜 행동과 부도덕이 얼마나 큰 죄악과 슬픔을 가져오는지 잔인한 4월에 목도했습니다. 태안복군 25년은 경륜 있는 노련미로 지역 안정 기반을 다졌다면 다가오는 10년, 미래의 10년은 용기와 자신감에 충만한 젊은 군수에게 기회를 주셔서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관료 조직의 병폐,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휴양도시, 문화와 교육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장애 농부의 큰 아들로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헤아릴 줄 아는 군수, 연로하신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섬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2번입니다. 이수연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낡은 세력을 혁파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상기 후보 마무리 연설하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누가 진정으로 태안군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잘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성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안군에서도 63.7%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박근혜 대통령이 힘있고 안정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새누리당 후보들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저 한상기 집권 여당 새누리당과 그리고 송환종 국회의원과 함께 태안의 행복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저 한상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여러분 편에 있겠습니다. 어려운 군민 여러분들의 곁으로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저 한상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태안 발전에 대한 많은 일들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세로 후보 마무리 연설하시죠. 존경하는 대한 군민 여러분, 6월 4일엔 기호 4번 가세로에게 꼭 투표하여 주십시오. 저 가세로가 태안을 살려내겠습니다. 해양 관광 특구 조성으로 태안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장애우 전용 찜질방 수영장 만들어서 복지 개선 획기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버스 무료화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자, 기관장 오래 해봐서 행정을 잘 압니다.
그러나 행정은 태안의 우수한 전문 공무원에게 맡기고 경영 마인드로 중앙정부에 달려가 태안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태안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겠습니다. 저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전국 중앙 상임 고문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제가 잠시 당을 떠나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6월 4일에 4번 저 가세로를 꼭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 분의 토론회를 잘 지켜보셨습니까? 이상으로 태안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